아가, 내 아들이지만 너까지 망칠 순 없다. 제발 당장 뒷문으로 도망쳐라. 세상에서 가장 눈부셔야 할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가운데 신부 대기실의 무거운 문이 철컥 하고 시어머니 정숙의 손에 의해 안에서 굳게 잠겼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의 두 손에는 차갑고 작은 USB 하나가 쥐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주름진 뺨 위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서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체 저 작은 USB 안에는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기에 어머니는 모든 것을 걸고 서연을 도망치게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은은한 백합 향기가 신부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연은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고아로 자라 늘 곁이 시렸던 그녀에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온전한 내 편, 내 가족이 생긴다는 생각에 꽉 쥔 두 손에는 기분 좋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곁에는 휴대폰과 카드가 든 작은 손가방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의 웅성거림을 뚫고 묵직한 나무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어머님? 하객맞이로 가장 바빠야 할 시어머니 정숙이었습니다. 끝단이 해진 꽃무늬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한복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뛰어들어온 정숙은 문을 닫자마자 덜컥 하고 안에서 잠금장치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정숙의 굽은 허리는 가쁘게 오르내렸고 하얗게 질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사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밖에 손님들이... 정숙은 대답 대신 서연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정숙의 거친 손가락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숙은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서연의 손바닥 안에 차갑고 작은 무언가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은색 USB였습니다. 아가, 내 아들이지만 너까지 망칠 순 없다. 정숙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기 코앞인데. 제발 내 말 들어. 당장 저 직원용 뒷문으로 빠져나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어서. 정숙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연의 등을 비상구 쪽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서연은 손가방을 움켜쥐고 영문도 모른 채 엉겁결에 뒷문으로 밀려났습니다. 문틈 사이로 핏발선 정숙의 눈동자가 마지막으로 보였고 이내 무거운 철문이 쾅 닫혀버렸어요. 정숙은 곧 잠금장치를 풀어두고 반대편 비상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의 감촉만이 현실이라는 듯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어요. 겹겹이 쌓인 튤 장식이 발목을 휘감자 서연은 드레스 밑단을 양손으로 쥐고 신경질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투둑하고 값비싼 천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텅 빈 계단을 울렸습니다. 예식장 뒷골목은 서늘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드러난 어깨를 때렸지만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서연은 구두굽이 부러질 듯 내달려 대로변으로 튀어나갔고 마침 지나가던 빈 택시의 뒷좌석으로 몸을 던지듯 구겨 넣었습니다. 기사님, 아무데나 일단 빨리 가주세요.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서연의 헝클어진 모습을 룸미러로 힐끗 본 기사는 아무 말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서연은 창문에 바짝 붙어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예식장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나올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손에 쥔 이 작은 조각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채 서연의 입술만 파랗게 질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예식장 로비.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지훈이 식 직후 혼인신고부터 하겠다고 사채업자와 통화했던 사람답지 않게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부 입장 5분 전입니다. 신랑님, 대기실로 이동하실게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지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은 적막만이 감돌았어요. 서연아? 지훈의 부름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는 뒹구는 진주핀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비상구 문턱 근처에는 찢겨나간 드레스 자락 일부가 걸려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예식장 직원들의 입에서 당황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찰나의 순간 턱 끝의 근육을 강하게 씹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덧씌우며 뒤돌아섰어요. 아, 신부한테 급한 일이 좀 생겼나 봅니다. 제가 금방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로비 통제 좀 부탁드려요. 직원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은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파충류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대기실 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소파 및 화장대 뒤를 훑던 그의 시선이 구석에 떨어진 물건 하나에 멈춰 섰습니다. 끝단이 다해진 낡고 촌스러운 꽃무늬 스카프. 버리라고, 제발 좀 버리라고 수십 번을 윽박질러도 어머니 정숙이 목에 매달고 다니던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스카프를 주워들었습니다. 스카프를 움켜쥔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힘이 들어갔어요. 늙은이가 기어코 미쳤구나. 그의 입술 사이로 서리빨 같은 쇳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짜놓은 판이 박살났음을 직감한 지훈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한참을 달린 택시가 멈춰선 곳은 인적 드문 변두리의 낡은 모텔 앞이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쯤 꺼진 모텔방 안에는 퀴퀴한 담배 냄새와 눅눅한 벽지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서연은 찢어진 드레스를 입은 채로 방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화장대 겸용으로 놓인 탁자 위에는 투숙객용 낡은 PC 본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위잉 마이너스. 요란한 펜 소리와 함께 누런 모니터 화면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에 축축하게 땀이 밴 USB를 본체 단자에 밀어 넣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이동식 디스크 폴더가 떴습니다. 마우스를 쥔 서연의 손끝이 형편없이 흔들렸어요. 딸깍하고 폴더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 빼곡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의 이름은 채무 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녹음 파일들의 이름에는 날짜와 함께 사채업자, 식당, 보증금이라는 단어들이 적혀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을 열면 다시는 오늘 아침에 설레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을 질끈 감으며 가장 위에 있는 녹음 파일을 향해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끝에 스피커를 타고 넘어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서연이 알던 다정하고 부드러운 지훈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밑바닥까지 몰린 도박꾼 특유의 비굴하고도 조급한 쇳소리였습니다. 형님, 며칠만, 딱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마우스를 쥐고 있던 서연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늘 식 올렸고 혼인신고만 접수되면 끝납니다. 그 여자 인감 도장하고 전세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최대로 땡겨서 바로 넘길 테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보내세요. 스피커의 소리가 끊기는 순간 서연의 손이 마우스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화면에는 지훈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탕진한 수억 원대의 채무 내역을 정리한 엑셀 파일이 붉은 글씨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서연은 헐떡이는 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19부터 남의 가게 주방 바닥을 기어다니며 설거지를 하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도록 육수를 끓여내며 악착같이 일궈낸 서연의 유일한 삶이었습니다. 그 모든 피와 땀을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인감과 서류를 훔쳐 사채업자의 아가리에 밀어 넣으려 했다는 사실이 서늘한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팠어요. 서연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조차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억눌러야만 했어요. 어느덧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서연은 모테라 편의점에서 가장 싼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푹 눌렀을 모자를 사들고 돌아왔어요. 찢겨나간 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은 서연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녹취록을 들은 이상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식당 금고 안에 둔 가게 전세계약서와 인감도장, 은행 보안카드를 어떻게든 빼내와야만 했습니다. 서연은 택시를 타고 식당에서 2블록 떨어진 골목에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긴 채 조심스럽게 식당 쪽을 살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이서연, 어디 숨었어? 굳게 닫힌 식당 셔터 앞 넥타이를 풀어 해친 지훈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셔터를 발로 걷어차며 광기를 부렸어요. 쾅, 쾅 하는 금소금이 적막한 골목을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지훈이 화단에 놓인 무거운 벽돌을 집어들더니 셔터 옆 작은 유리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던졌어요. 와장창 하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연은 전봇대를 꽉 끌어안은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했던 남자의 가면에 가려져 있던 원초적이고 폭력적인 민낯이었어요. 저 유리가 자신의 머리통이 될 수도 있었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의 솜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을 쳤고 이내 어두운 골목을 향해 도망치듯 달아났습니다. 식당 주변을 뒤집어 엎고도 서연의 흔적을 찾지 못한 지훈은 씩씩거리며 본가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어젖힌 그의 눈에 거실 바닥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어머니 정숙이 들어왔어요. 이 미친 노인네야. 지훈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 정숙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군 정숙은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지훈은 안방 문을 벌컥 열더니 옷장에 있던 정숙의 낡은 옷가지들을 커다란 비닐봉지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지옥 구덩이에서 허덕이는데 당신이 내 앞길을 망쳐. 지훈은 짐이 담긴 봉투를 현관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정숙이 챙기려던 지갑과 휴대폰마저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길바닥에서 얼어되지든 사채업자한테 끌려가서 맞아 되지든 알아서 해. 이제 내 엄마도 아니니까. 매몰찬 폭언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정숙은 묵묵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무릎을 짚고 일어나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어요. 정숙은 변명 한마디 없이 그저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한번 슬프게 쳐다본 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등 뒤에서 무자비하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외곽의 모텔방. 불을 모두 끈 캄캄한 방 안에서 침대 위에 던져진 서연의 휴대폰만이 쉴 새 없이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징마이너스 하고 울리는 기계음이 마치 숨통을 조여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어두운 방 안을 하얗게 밝히는 액정 화면 위로 지훈의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숨어도 끝까지 찾는다. 내 돈 내놔. 잡히면 가만 안 둬. 서연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창백한 불빛이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을 비췄어요. 아무도 없는 낯선 방, 문 밖에는 짐승 같은 남자가 자신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부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액정에 닿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화면을 잠시 노려보다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버렸습니다. 전원을 끄시겠습니까? 화면에 뜬 문구를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요란했던 진동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빛을 잃은 화면과 함께 방 안은 완벽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을 스스로 끊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장판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된 고립무원의 절망감이 눅눅한 모텔방의 공기처럼 서연의 숨통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뿌연 아침 햇살이 골목을 비출 때쯤 푹 눌러쓴 모자챙 아래로 서연의 붉게 충혈된 눈이 드러났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다시 찾아온 식당 앞은 처참했어요. 밤새 지훈이 던진 돌에 깨진 유리창 파편들이 인도 위를 날카롭게 뒹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깨진 문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카운터 아래 숨겨둔 소형 금고를 열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재빨리 꺼내 품에 안았어요. 식당 전세 계약서와 은행 보안카드, 인감도장이 든 봉투였습니다. 봉투 한쪽에는 오래전 단골 손님 최 변호사가 건네준 명함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으려던 찰나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너 서연이 맞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곳에는 식당 옆에서 오래도록 철물점을 운영해 온 백발의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서연의 가게 앞 유리 조각을 치워주던 참이었어요. 서연은 도망치듯 뒷걸음질을 쳤지만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서연의 소매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밤새 그 미친놈이 다 때려 부수고 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 잡히면 죽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리를 치는데 무서워서 경찰 부를 엄두도 안 나더라. 서연은 대답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품에 안은 서류 봉투만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어요. 근데 서연아, 너네 시어머니는 정숙이는 어찌 됐대? 정숙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연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빗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정숙이 그 불쌍한 여편네. 평생 아들놈 도박빚 갚느라고 남의 집 식모살이에 시장통 국밥집 주방 바닥을 박박 기면서 살았어. 그 굽은 허리랑 다 휘어진 손가락이 다 그놈 빚쟁이들 막아주다 그리 된 거야. 할머니의 시선은 허공의 어느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뒷골목에서 똑똑히 봤어.
지훈이 그놈 예전에도 만나는 아가씨 하나 꼬드겨서 돈 뜯어내고 도망치려 했거든. 그때 정숙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타고 서연의 머릿속에 과거의 한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시장통 뒷골목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살얼음이 껴 있었어요. 지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떠나려 할 때 앞치마에 고무장갑도 빼지 못한 정숙이 달려와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나쁜 놈아, 너 사람 새끼면 이러면 안 된다. 정숙은 차가운 얼음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짜증 섞인 얼굴로 어머니를 매몰차게 뿌리치려 했습니다. 아, 좀 나요. 이거 한탕이면 우리도 숨통 트인다니까. 내 숨통은 내가 알아서 끊을 테니까 남의 집 귀한 딸 인생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나 하나 지옥에 사는 걸로 좋게. 그 아가씨한테 또 사기치면 내가 혀를 깨물고 콱 죽어버릴 거야. 지훈의 바지를 꽉 틀어쥔 정숙의 손가락은 관절마다 기형적으로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핏발선 처절한 외침 앞에서 지훈은 결국 침을 한번 뱉고는 뒤돌아가 버렸어요. 그 뒤로 정숙은 아들의 통화와 서류를 몰래 모아두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빌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연의 뺨 위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숙이 자신에게 건넸던 차가운 USB 그리고 내 아들이지만 너까지 망칠 순 없다며 신부대기실 밖으로 등을 떠밀던 그 거칠고 축축했던 손의 감촉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 시각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외버스 터미널 대합실. 매캐한 매연 냄새가 감도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 위에 정숙이 홀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커다란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 넣은 짐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숙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바지통이 꽉 끼는 다리를 두 손으로 느릿느릿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갈 곳은 없었어요. 겉옷 주머니에 남아있던 구겨진 지폐 몇 장으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싼 표를 끊어놓고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대합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자 정숙은 얇은 옷깃을 여몄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에서 쫓겨나고 하나뿐인 아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정숙의 표정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오히려 허름한 대합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고 쓰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같은 늙은이야 어디서 얼어 죽든 무슨 상관이람. 우리 서연이 그 착한 아가 하나 살렸으면 내 할 몫은 다한 거다. 주름진 눈가로 물기가 스며들었지만 정숙은 닦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가방을 꽉 끌어안고 시골로 향하는 첫 차가 들어오기만을 말없이 기다릴 뿐이었어요. 다시 모텔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무릎 위에 놓인 구겨진 전세계약서와 은행 보안카드, 인감도장과 최 변호사의 명함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옆집 할머니가 들려준 정숙의 처절한 과거와 자신을 밀어내던 신부대기실의 다급한 얼굴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버렸구나. 자신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다 부숴버리고 나를 구하셨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던 굵은 눈물방울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서연은 소매 끝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아냈어요. 무릎 위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두 손이 서서히 둥글게 말아 쥐어지더니 핏대가 설 만큼 단단한 주먹으로 변해갔습니다. 지금 자신이 여기서 숨어 우는 것은 어머니 정숙의 모든 희생을 수포로 만드는 짓이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려
도망치던 신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받은 짐승이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듯 서연의 두 눈에는 서늘하고도 맹렬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어제 꺼두었던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기가 무섭게 밀려있던 지훈의 부재중 전화와 협박 문자 알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 끔찍한 문자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반격을 위한 서연의 덫이 지금 막 서늘한 어둠 속에서 입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로펌의 무거운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파리한 안색의 서연이 안내를 받아 들어간 대표실에는 서연의 식당을 3년째 매주 찾던 단골 손님 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고개를 든 그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장님? 아니, 오늘 결혼식 하신다는 분이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최 변호사는 서연의 헝클어진 옷매무새와 핏발선 눈동자를 보며 미간을 깊게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인사도 생략한 채 꽉 쥐고 있던 은색 USB와 협박 문자가 가득한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과거 최 변호사에게는 중증 치매를 앓던 늙은 어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한겨울 요양보호사의 눈을 피해 집을 나갔던 노모가 이틀 만에 발견된 곳이 바로 서연의 식당 앞이었어요. 살을 애듯 차가운 칼바람 속에 신발도 없이 웅크려 있던 노모를 서연은 따뜻한 식당 안으로 업고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할머니의 엄발을 감싸고 굳은 입안으로 따뜻한 고기 국물을 조심스레 떠 넣어주며 이틀 밤낮을 곁에서 지켰어요. 뒤늦게 경찰에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 변호사가 서연의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맹세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연결해 녹음 파일과 채무 내역을 확인하던 최 변호사의 턱관절에 팽팽하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협박 문자가 담긴 화면을 넘겨보는 그의 손등 위로 푸른 핏대가 솟아올랐어요. 이게만도 못한 자식이 감히 누굴 건드려. 최 변호사는 쓰고 있던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책상에 던졌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더니 서연을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어요. 이 사장님, 지금 당장 경찰서로 이동해서 협박과 사기 미수, 그리고 재물손괴로 고소장부터 접수합니다. 이 새끼, 오늘 제 손으로 완벽하게 숨통 끊어놓을 겁니다. 비장한 조력자의 목소리에 그제야 서연의 굳어있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며 안도의 숨을 토해냈습니다. 몇 시간 뒤 짙은 어둠이 깔린 서연의 식당 앞. 산산조각이 난 유리창 틈으로 매서운 밤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깨진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식당 중앙의 탁자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의 앞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액정을 두드려 지훈에게 메시지를 전송했어요. 가게 전세 계약서랑 인감도장, 은행 보안카드 다 빼놨어. 돈 필요하다며. 원하는 대로 도장 찍어줄 테니까 식당으로 와서 합의해. 전송 버튼을 누른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미친 듯이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쾅 하고 문이 부서질 듯 열리더니 넥타이가 반쯤 뜯겨나간 지훈이 식당 안으로 짐승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이서연, 너 인연 사람 피를 말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씩씩거리는 지훈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박빚과 사채업자의 압박에 완전히 이성을 잃은 몰골이었어요. 지훈은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한 발 앞서 봉투를 가로채 품에 안았어요. 내놔. 도장 찍는다고 불렀으면 순순히 넘겨. 지훈이 발악하며 서연의 뺨을 내려치려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훈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때려. 근데 이 서류에 내 인감 찍히기 전에 날 건드리면 넌 땡전 한 푼 못 건져. 얼음장처럼 차가운 서연의 목소리에 허공을 가르던 지훈의 손이 움찔하며 멈췄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를 뿌득 갈았어요.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튕겨봐. 어차피 넌 내 마누라야. 빚잔치하기 싫으면 당장 그거 내놔. 지훈이 입꼬리를 비틀며 징그럽게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카운터로 걸어가 매장용 스피커 앰프에 연결해둔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꾹 눌렀어요. 형님, 며칠만, 딱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여자 인감 도장하고 전세 계약서만 손에 넣으면 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최대로 땡겨서 바로 넘길 테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보내세요. 고요했던 식당 안으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스피커 볼륨을 타고 지훈과 사채업자의 녹음 파일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벽과 바닥을 때리고 돌아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지훈의 비열한 웃음이 거짓말처럼 굳어버렸어요. 너 이거 뭐야? 당장 안 꺼.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당황하며 카운터 쪽으로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차가운 시선을 꽂아 넣었어요. 내 명의로 사채를 끌어다 써? 내 엄마 길바닥에 내쫓으면서까지 이 짓거리를 하고 싶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야.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이 까발려지자 수치심과 공포에 사로잡힌 지훈이 완전히 이성을 놓아버렸습니다. 이 미친년이 오늘 여기서 나랑 같이 죽어. 지훈이 주변에 있던 의자를 걷어차며 서연의 목을 향해 두 손을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의 멱살이 지훈의 거친 손에 잡히려는 찰나였어요. 동작 그만. 그 손 떼. 등 뒤에서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모든 대화 내용과 상황을 체증하고 대기 중이던 최 변호사와 강력반 형사들이었어요. 순식간에 제압당한 지훈은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나, 이거 안 나. 저 여자가 내 마누라야. 부부 싸움하는 거라고. 지훈이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차가운 은색 수갑을 지훈의 손목에 가차없이 채워버렸어요. 철컥하고 금속이 맞물리는 파열음이 경쾌하게 식당 안을 갈랐습니다. 형사 한 명이 바닥에 엎드린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에 무슨 부부? 박지훈 씨, 당신을 협박, 재물손괴, 사기 미수, 폭행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 변호사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바닥에 엎드린 지훈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 대리인으로 제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지훈의 입에서는 끝까지 구차한 욕설과 발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으로 끌려가는 그의 처절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일말의 두려움도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경찰차의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멀어지고 나서야 꼿꼿하게 서 있던 서연의 다리에서 탁 하고 힘이 풀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황급히 부축하는 가운데 서연의 입술 사이로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깊은 뜨거운 숨결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사슬을 마침내 서연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낸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며칠 뒤 두꺼운 방음벽으로 꽉 막힌 구치소 면회실 안은 서늘한 냉기만이 맴돌았습니다. 가슴팍에 수감 번호가 적힌 카키색 수의를 입은 지훈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투명한 플라스틱 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면회를 신청했지만 창 너머의 의자는 늘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수감자, 일어서세요. 교도관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철문을 울렸습니다. 그제야 지훈은 자신이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던 낡은 짐가방과 어머니 정숙의 처연했던 마지막 뒷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무리 폐악질을 부려도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던 마지막 방패마저 잃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처럼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참한 자기 연민은 차가운 구치소 시멘트 벽에 부딪혀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어요. 그 무렵 지훈의 난동으로 엉망이 된 식당 안. 서연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운터에 올려둔 서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난생 처음 보는 지방의 지역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기 지방의 작은 군립보건의료원인데요. 이서연 씨 되십니까? 며칠 전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연고 없는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서 실려오셨습니다. 순간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빗자루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휴대폰도 신분증도 없으셔서 가족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환자분 주머니에서 꽉 구겨진 청첩장이 하나 나왔거든요. 신부 이서연이라고 적힌 그 종이 뒷면에 이 번호가 적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 밑바닥이 철렁 내려앉는 절박함에 서연은 앞치마를 풀어 던질 새도 없이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타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며 주먹을 꽉 쥔 채 덜덜 떨리는 입술을 지식이듯 깨물었습니다. 시골버스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갈아타고 도착한 낡은 보건의료원. 코끝을 찌르는 짙은 소독약 냄새를 가르며 서연은 헐떡이는 숨을 안고 3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비좁고 서늘한 6인실 병실의 가장 구석 자리. 그곳에 낡은 혼이불을 덮고 야윈 얼굴로 누워있는 정숙이 보였어요. 투명한 수액이 뚝뚝 떨어지는 호스 아래로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정숙의 마른 팔이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침대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낀 정숙이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정숙의 탁한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내가 여길 왜 와? 정숙은 쉰 목소리를 내뱉으며 황급히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못난 시어미 꼴 볼 게 뭐 있다고 여기까지 와. 어서 가라. 미안함과 죄책감에 차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는 정숙을 보며 서연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곁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정숙의 거친 손을 양손으로 부여잡았어요. 어머니가 저 살려주셨잖아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저 하나 구하시겠다고 그 지옥불을 다 뒤집어 쓰셨잖아요. 서연은 정숙의 휘어진 손가락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저 이제 그 사람 이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진짜 딸할게요. 저랑 같이 집으로 가요,
엄마, 엄마라는 단어에 벽을 향해 있던 정숙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정숙의 주름진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베개 위로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여자가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터뜨린 눈물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고 보건의료원 문을 나서는 두 사람. 서연은 정숙이 들고 있던 낡고 커다란 비닐 짐가방을 단호하게 뺏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운데 내가 든다니까. 딸이 짐꾼 노릇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자, 이쪽 팔 주세요. 서연은 남은 한 손으로 정숙의 팔짱을 꼭 끼며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온기에 어색해하며 몸을 굳히던 정숙도 이내 서연의 체온에 슬며시 기대어 조심스럽고도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말끔하게 수리되어 새 단장을 마친 서연의 식당은 이른 점심시간부터 손님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카운터에는 고운 옥색 블라우스를 입고 한결 표정이 밝아진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는 제법 살이 올랐고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다리도 많이 편안해진 모습이었어요. 주방에서 뚝배기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던 서연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와 정숙의 뭉친 어깨를 다정하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평온함이 식당 안을 맴돌았어요. 영업이 모두 끝난 늦은 저녁. 간판 불을 끈 식당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각 끓여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정숙의 앞접시에 듬뿍 덜어주었어요. 그러자 정숙은 젓가락으로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살을 두툼하게 발라내어 서연의 하얀 쌀밥 위에 조심스레 올려주었습니다. 너 장사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고생했다. 얼른 먹어. 엄마도 카운터 보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같이 먹어요. 주방의 옅은 조명 아래 험난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두 여자의 거친 손이 서로의 밥그릇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찌개 간이 딱 맞네. 맛있다, 딸아. 정숙의 잔잔한 칭찬에 서연이 맑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밥상이지만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환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식당 안을 꽉 채우며 이야기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혈육이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악연이 되기도 하고 생면부지의 남이 나를 위해 기꺼이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진짜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사연 속 서연과 정숙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들의 탐욕스러운 민낯을 마주하고 며느리라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어머니, 그리고 그 뼈아픈 희생을 딛고 일어나 끔찍한 사슬을 끊어내고 기꺼이 시어머니의 진짜 딸이 되기로 한 서연. 두 사람이 핏줄보다 진한 눈물로 맺어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코끝칭한 감동과 가족의 참된 의미를 묻게 합니다. 이 험난하고 차가운 시간을 지나 비로소 완벽한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두 사람에게 여러분이라면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응원의 마음으로 보란듯이 행복하세요. 혹은 복 받으실 거예요. 와 같은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이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감사합니다.